차기 주자를 묻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이재명 대표,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나온 그래픽 준비돼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수치를 좀 읽어드리면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이재명 대표가 37.3%, 한동훈 장관이 17.8%, 홍준표 시장이 10.3%고요. 오세훈 시장, 원희룡 장관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장관 왜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작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이 아니라서 아니어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보수층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도 이게 좀 쭉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저 여론조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도 정치부 기자를 쭉 해봤잖아요. 예. 근데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게 대선 있는 해에 신년 여론조사, 그때 12월 달에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 여론조사를 했을 때 1등한 후보 중에서 당선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박근혜 한 사람밖에 없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다 사실은 박찬종, 제가 기억하기에는 97년인가요? 그때 1월 1일 날 박찬종 후보가 1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이인재 후보가 또 2002년도인가 1등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그 해에 선거를 치르는데도 대선 주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서 저런 여론조사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차기라는 게 아니 지금 이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가서 한 다음에 적어도 한 1년쯤 전에서 그걸 가지고 이게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저런 조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건 너무 자극적이고 표피적인 저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의 횡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런 조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도 보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다음 날 저런 여론조사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봤거든요. 네. 오늘 김종격 위원님이 굉장히 좀 삐딱하게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안 그래요. 아니 그 집권 여당의 실세이신데 이러면 여론조사 업체들이 위축될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지금 큰 의미를 줄 건 아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흐름을 읽자는 거죠. 흐름을 읽자라는 거 하나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된 사람이 그 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별로 의미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착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권에 경쟁 주자가 없어서 이재명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야권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리스크, 차기 주자에 대한 리스크들이 누군가 다시 부각되긴 하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고. 일종의 결집 효과인가요? 결집 효과죠. 그리고 이제 마땅한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을 반영한 건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그 민주당에는 엄청 주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야당에는 마땅한 주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부뚝 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조금 보기는 이르다. 판단하기는 이르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원칙 이런 것들에서 높이 평가하는데 다만 좀 내로남불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상당히 만약에 정치하실 뜻이 있다라면 어떤 상당히 내로남불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다 잡아놓은 어떤 국정농단 이런 사범들 아무런 이유 없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풀어준다든지 본인의 자택에 초인종 눌렀다고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하고 기자한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이거는 물론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거지만 아주 한 몸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굉장히 내로남불이에요. 본인은 이제 핸드폰, 아이폰 비번도 20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수사에 저항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하지 마시고 같이 좀 공정한 잣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를 재미있는 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관심이 가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그래픽을 보면요 숫자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픽 여기서 좀 이제 보여주시죠. 야권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그 두 후보가 계시고 예. 나머지는 이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이걸 다 더해 보면요. 예. 야권에서는 42.2%가 예.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권 후보들은 48.7% 정도가 나와요. 그 합산을 하셨군요. 네, 이거. 더해 예. 보면 그래서 결국 저거는 예.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느냐. 예. 내가 뭐 그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대개 예. 여당 지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 하면 대개 야당 지지를 해서 그게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것에 불과하고 예. 그중에서 지금 야당에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울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심 없다고 하시면서 그 합산까지 다 하시고 합산까지. 예. 지금. 아니, 말이 관심이 없다는 거지. 네. 그 아까 그 언급하신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 문제가 나오니까 당 대표 그 차출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본인과 한 장관과 다른 건으로 통화를 하다가 나설 출마할 생각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웃기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 의원님은? 아니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차출설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물론 검찰이 수사하는 거지만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사, 야권 후보 대장동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재권자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분이 갑작스럽게 당대표로 나온다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수사 완전히 정치적인 수사야.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검찰 내에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지금 바로 정치권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예. 이런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야 뭐 한동훈 장관이 스타니까 총선에서 뭐 총선 때는 부직갱이도 도와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저분이 막 띄워주면 인기가 좋으시니까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표는 안 되고 나중에 총선 때는 그때는 아마 후보로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예. 당 대표 생각했냐 그랬더니 반응이 그냥 웃었다 그래서 그냥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황당했다 뭐 이런 황당했다. 표현인데 예. 사실 그 한동훈 차출설이 전혀 그러니까 처음에 근거도 없이 나온 거냐 그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고 사실상 여권 고위 관계자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에드벌룬 한번 띄워보고 반응 보고 부정적이고 당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내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뭐 진짜로 그러면 야당에서 띄웠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띄웠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할 일이 더 많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게 정부한테도 본인이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대통령도 판단하고 본인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나중에 총선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당 대표는 뭐 아닌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에 어디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좀 강남에 공천 받겠죠. 강남이요? 예, 강남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다 떨고 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근거 맞습니까? 있는 얘기입니까? 아이 그때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김 의원님 저기 고향 쪽으로 그 조직위원장 맡으셨던데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뭐 저는 이제 언론에 계속 있었는데 네. 그 언론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실제로 본인이 정치인이 돼서 뛰어보는 그런 바라보는 정치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신년에 그 주민들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이거 좀 싸우지 말라는 얘기들 많이 싸우지 말라.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 어렵다 이거 좀 극복해달라 그다음에 북한 문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우려들이 많으셨어요. 그거 정말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김종욱 의원님 개인 인터뷰가 갑자기 되는 분위기인데. 한번 불러주세요. 예. 거기 얘기하면 이제 경쟁자들한테 이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또 중요한 일정이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건데 여론조사니까 이번에는 김준일 제 에디터님께 제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실까요?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거 교통 정리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뭐 김장연대라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뭐 뜬다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당원만 조사를 해보면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확고부동한 1위인 것 같거든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시죠. 지금 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본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힐 것이다 이런 뭐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도 유리하지만 안 나오게 될 경우에도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분석을 좀 해보면은 그게 다 친윤한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한테도 상당히 큰 기회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유승민 의원은 당심에서는 많이 조금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를 긍정하지만은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2년 내내 대통령이랑 싸우는 거는 또 불안해서 못 보겠다. 어쨌든 어떻게 만든 보수 정부인데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메시지 그런 것들을 지금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결선 투표 가면 1대1이거든요. 그러면 친윤 1명 그리고 이제 뭐 비윤으로 이제 범친윤이지만 비윤 1명 이렇게 붙을 것 같은데 그때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네. 코멘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저희- 동의하는데요. 네, 네. 근데 뭐 그 당 출마하시는 분 중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그 친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유승민 후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안철수 후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 출범할 때 인수위원장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대통령 당 바꿔가면서 합당을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담배식을 할 때 네, 네. 어제 담배식을 할 때 중앙당에서 할 때 이제 저 나경원, 안철수, 이제 김기현 세 분 다 오셨어요. 예. 조경태 의원도 오시고 오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나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발표해도 돼요? 하고 주저주저 하시면서 빨간 옷을 입고 오셨죠. 예, 얘기를 하셨지만 옆에 분들이 오늘 하신 것을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웃기도 했는데 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지도는 또 워낙 높은데 뭐 이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당과 관계된 게 아니고 예.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의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친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은 예. 사실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 한 가지는 아니 우리 저 당원 100%를 사실 비대위가 할 때는 이거 우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도 이대로 따라올 거다 결국은. 예. 그렇게 해서 양 당의 진짜 당의 책임을 지는 책임 당원들 혹은 권리 당원들이 뽑은 그런 후보들을 내세워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거 굉장히 비난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금방 수그러들었지 않습니까? 속으로 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예. 이게 결선 투표까지 해서 최초로 하는 당원들이 뽑은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이게 결선 투표에서 과연 어떤 역동성이 벌어질 것인지 예. 저는 아주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배식에 저 유승민 전 대표는 초대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오셨군요. 안 오셨는데 아마 글쎄 왜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 고심하느라 또 안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